이틀간의 CT 잡을 끝내고 이제 오늘 퇴근합니다. 여기 가까운 회사 근처에 가까운 이제 거래처 야드에다가 드랍을 하고 엠티 트레일러를 드랍을 하고 저는 이제 집으로 가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이 엠티 트레일러를 가지고 또 그 회사 근처 이제 심코라는 곳으로 가야 되는데요. 오늘 거기까지 갈 수도 없고 중간에 트럭 스탑도 없어요. 그래서 트레일러를 가지고 가면은 차를 세워놓을 데가 없어요. 그래가지고는 회사에 전화해가지고 내가 여기 그 야드에다가 갖다 놓는다고 얘기하고 집으로 갑니다. 여기서 집까지는 이제 26마일, 약 30km 정도 떨어져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월요일날, 토요일, 일요일 이제 쉬고 월요일날 다시 또 한 3일간 또 CT 잡을 하고 할 예정입니다. 근데 이게 상당히 재밌어요. 지금 괜찮습니다. 장거리는 또 장거리대로 재밌는데 이건 또 색다른 맛이네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거기 심코라는 데서부터 여기까지 이제 100마일 되는 데인데요. 트럭 스탑이 있기는 있는데 이제 샤워가 되는 데가 지나가는 길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샤워를 못 하고 있었는데 이제 오늘 어차피 이제 내일 토요일 일요일로 하려고 했는데 이제 그 시퍼가 짐 실어주는 데서 이제 일을 안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오늘 가서 쉬고 다시 월요일 날부터 수요일까지 할 예정입니다. MT로 가는 가벼운 길입니다. 트러커를 하면서요, 그 가장 많이 그 포기하는 때가 이제 트레이닝을 받는 기간에 사람들이 90% 이상은 그 기간에 포기를 한다고 그래요. 포기하는 사람들의 90%가 대부분 트레이닝 기간에 포기를 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지금까지 우리 커뮤니티에 있는 사람들의 그 케이스나 또 제가 또 했던 것들, 경험했던 것들, 이런 것을 정확히 보면은요, 그럴 수 있다는 그 충분한 그 추측이 됩니다. 이제 큰 회사 같은 경우는, 시스템이 잘 돼 있는 회사들 같은 경우는 그나마 그래도 그 트레이너들의 그 교육을 잘 시켜가지고 서로 그 문제가 없게 충분히 이제 그렇게 트레이닝을 합니다. 그리고 그 트레이닝을 하는 동안에는 그냥 트레이닝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가지만은 이렇게 팀 드라이브 식으로는 안 합니다. 그래서 그 정해진 기간, 그 시간 동안 하루에 그 미국으로 간다 그러면 미국에 11시간의 그 기간 동안에만 트레이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호텔에서 자기도 하고,
차에서 자기도 하고 이제 그러는데, 근데 그렇게 이제 그 체계적으로 되어 있지 않는 회사들이 이제 90%가 넘죠. 나머지들은 트러커들의 트레이닝이라는 것은 캐나다 같은 경우는요, 제법 규모가 있는 데는 아까 말씀드리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시스템을 가지고 충분히 자질 있는 트레이너들을 이제 선발해서 충분한 보수를 주고 하는데요. 그렇지 않는 회사들은 어떻게 하냐면은 그냥 드라이버들에게 트레이닝을 시키면서 그 마일을 그 사람한테 주는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그러니까 그냥 트레이닝을 시키면서 이 트레이닝을 시키는 동안에 이 사람은 그 트레이니가 그 운전하는 그 마일도 자기가 다 가져가요. 그리고 이제 트레이니 같은 경우는 이제 일정액만 회사에서 이제 보조를 받거나 아니면 거기서 이제 조금 주는 이제 그런 형식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트레이닝 기간 동안에 바로 24시간 맞교대를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트레이너들은 트레이닝을 시킬 때 자기한테 이득이 없으면 그걸 안 하겠죠, 회사에서. 왜냐면 초보자들을 트레이닝을 시키면서 자기 목숨 걸어놓고 내놓고 그렇게 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래도 대가가 없다면.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베네핏을 주면서, 어드밴티지를 주면서 트레이닝을 하게 하죠. 그렇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이 사람들의 트레이너들을 교육을 시켜가지고 어떻게 하라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맡겨버려요. 네가 할 거냐? 너 할래? 그러거든요. 이렇게 트레이닝 시키는 거 있는데 할래? 그러면서 이제 뭐 마일리지는 네가 갖고 그냥 트레이닝만 시켜주면 된다, 이렇게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 트레이너 입장에서는 이거 완전히 그냥 그 팀 드라이버를 하면서 지가 마일을 다 가져가는 그런 꼴이 돼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 기술적인 그런 그 부분을 정확하게 어떤 체계적으로 오늘은 뭘 가리키고 이렇게 시스템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하면서 자기가 틈나는 대로 이렇게 가르쳐 주는 이제 그런 시스템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 트레이닝 기간이라고 트레이닝을 받는 입장에서는 완전히 웃기는 거죠, 한마디로. 이제 화가 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들 마음대로 하거든요. 한마디로 갑질을 한다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안 하는 사람도 있는데, 대부분 지금까지 트레이닝을 받는 사람들의 그 경험담을 들어보면 90%가 그렇게 좀 그 인격적인 어떤 모멸감을 느끼면서 이제 그렇게 트레이닝을 받았다고들 얘기를 하고, 또 처음에 한국 사람들 같은 경우는 또 자기가 모르니까 그냥 이 사람이 이렇게 해도 조금만 참아야지 하면서 참아요. 그러다 보면은 참으니까 이놈들이 더해요. 그러니까 여기 캐나다에서 산다고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다 그 젠틀하거나 그러지 않거든요. 다 그 여기서 트럭 드라이브 하는 사람들이 뭐 얼마나 뭐 그 교양 있고 그런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우리가 뻔히 봐도 그러잖아요, 요즘에. 근데 요즘에 이제 한국 사람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수준이 높아져요, 갈수록. 근데 여기 다른 나라에서 와가지고 여기서 이민해서 정착하고 이런 사람들 중에는 정말로 그 뭐랄까요, 그러니까 갑질을 지들이 당했던 것만큼 그걸 갑질을 하려는 놈들도 많습니다, 솔직히. 무슨 한풀이를 하듯이
이렇게 그렇게 하는 놈들이 있어요. 뭐 소리 지르고. 그러면 또 한국 사람들은 또 그냥 그게 그냥 어처구니 없는데도 이 기간을 내가 반드시 또 견뎌야지만이 되는 거 이제 되는 것보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참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래요. 참지 마라 그래요. 왜냐면은 얘네들이 참으면은 더 밟아버립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테크닉적인 것을 하게 하고 반드시 얘기를 해야 돼요. 왜냐면 이제 얘네들하고 이렇게 얘네들 문화를 이제 전체적으로 봐도 이제 그러거든요. 아무리 친한 사람이라고 해도요, 자기가 할 말은 정확하게 합니다. 이 사람들은 그냥 참고 넘어가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래서 못 참으면 총 쏴버리고 그러는 거죠. 화가 나면. 근데 이제 한국 사람들은 많이 참아요. 참다가 이제 결국 참다 이제 도가 지나친다 그러면은 이제 그때 이제 표현을 하는데, 절대 처음부터 그럴 필요 없어요. 정당하게 얘기를 하고요. 뭐 트레이닝 받는 게 그게 뭐 약자의 그런 입장도 아니고요. 정당하게 내가 모르니까 나는 교육을 받으려고, 훈련을 받으려고 온 거지, 인격적인 모욕감을 받아가면서 할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정당하게 요구하고 회사에도 이메일을 해서 요구를 하고, 그렇게 해서 풀어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제 본인이 그런 입장에 있다 보니까 그냥 더러워도 참겠다, 이제 이렇게 하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그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뭐라고 그것까지 내가 지금까지 뭐 이제 나이 막 40, 50 넘어가지고 하면서 자기 주장 하나 똑바로 못하면은 뭐 되겠습니까? 자기 권리를 충분하게 얘기를 하고, 모르는 거 있으면 배우면 되는 거지, 모르는 게 뭐 죄입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또 언어가 정확하게 안 되기 때문에요. 이제 여기서 트레이닝을 하는 애들은 그래도 영어도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네들은 자기들 그 회사 뭐 슈퍼바이저나 이 사람들하고 얘기할 때 만큼 얘기해요. 지들이 없는 얘기까지 지 입장에서만 얘기를 해요. 다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안으로는 가지고 있지만은 그래도 다 표현을 못 해요. 근데 요즘에 얼마든지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챗 GPT도 있고 구글 번역기도 있고, 말로 안 되면은 글로 써요. 글로 써가지고 회사에 이메일 보내고, 내가 열심히 해서 여기서 트레이너가 트럭 드라이버가 하려고 했는데 내가 모르는 걸 배우러 온 거지, 내가 인격적인 모멸감을 느끼고 모욕감을 느끼기 위해서 온 거 아니지 않냐. 왜 나한테 그런 권리를 까지도 내가 당신들한테 맡긴 거 아니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해야죠. 말을 안 하면 자기들이 그냥 하는 게 다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얼토당토 않는 것까지 그러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내가 뭘 룰을 알고 내가 주장해야 될 내 권리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주장을 해야 된다고 하거든요. 오늘 또 이제 우리 커뮤니티 사람 중에 이제 트레이닝을 받는 기간에 받았던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도저히 참다가 참을 수가 없다고 막 그러길래 그냥 하라 그랬어요. 막 그냥 같이 하고 뭐 얘기하고, 걔가 이제 아주 몰상식하더라고. 보니까 그 트레이너라는 놈이 잠깐 통화를 연결이 돼가지고 이제 막 하는 거 보니까
막 화가 나 있어요. 막 말을 하는 게 화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럴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면은 뭐 너 젠틀하게 얘기해, 그렇게 얘기하면 돼요. 너 왜 젠틀하게 하지 않고 왜 그냥 말할 때마다 그 앵그리 버전으로 하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너 회사에서 그렇게 나한테 하라고 교육 받았냐, 그렇게 나를 함부로 해도 된다고 그렇게 얘기했냐, 그러면 녹음해서 너 그런 거 아닌지 빨리 얘기하라고, 녹음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모르는 거에 제가 아니잖아요. 그냥 당당하게 얘기를 하고, 뭐 얼토당토하는 걸 요구하는 게 아니라 내가 받은 차별이나 이런 것들을 정당하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얘네들은요, 아무리 친한 사이더라도요, 자기들이 아니라 그래요, 반드시 노합니다. 금방 웃으면서 우리 입장에서는 이렇게 하면 이 정도는 그냥 이해를 해주겠지 하면서 그냥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걔는 이 사람들은 딱 자기가 마음에 안 들면 바로 놓습니다. 금방 오늘까지, 방금 전까지 웃고 있다고 하더라도 자기한테 조금이라도 피해가 된다 그러면 바로 그냥 얼굴색 변하면서 바로 노 하는 게 이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왜 그런 것을 못하냐면은 표현을 못하니까 그래요. 표현을 못하니까. 근데 그런 거 너무 이제 그런 거 주눅 들지 마시고, 정확하게 안 되면 번역기 써가지고, 그래서 안 되면 글로 써가지고 보여줘요. 웬만하면 이제 한국말만 잘하면은 번역 기능 하면은 뭐 거의 요즘에는 99% 정확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보도에서 조금 안 좋은 일들을 계속 당했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내가 짜증이 나가지고 거기 이제 신고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요. 이제 거기다가도 이메일 보내고 또 제가 써가지고 프린트를 해가지고 가지고 다녔어요. 그래가지고 가서 이제 저에 대해서 어떤 것을 가지고 조사를 한다고 할 때 오피스 들어오라 그러면은 나 그거 들고 가가지고 보여줬어요. 내가 영어를 너희들한테 충분히 설명할 수가 없어서 내가 글로 썼으니까 이거 보고 너네들이 판단해라고. 그렇게 하니까 그 친구들이 읽어보고 이해를 하더라고요. 적극적으로 자기를 변호할 수도 있어야 되고 자기 권리를 주장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쫄 필요 없어요. 정상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라면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회사들은 시정을 할 거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잘못한 걸 얘기를 안 하면은 그냥 우리가 잘못한 걸로 돼버려요. 오늘 9시에 퇴근하기로 했었는데 생각보다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도 오늘 낮에보다 훨씬 좋은 401의 모습입니다. 양쪽 방향 거침없이 잘 소통되고 있고요. 미친놈들 많습니다. 여기도. 저도 이제 짧은 기간에 이제 트레이닝을
약 2주간 받고 그 다음에 저보다 이제 경력이 1년 정도 많은 친구하고 같이 이제 팀 드라이버를 하면서 나머지 또 배울 걸 배워갔는데요. 이제 그때는 이제 팀으로 이제 하다 보니까 그랬는데 이제 그 오너가 뭐 얘기할 때는 같이 뭐 이제 가르치면서 이제 하라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지만은 똑같이 둘이 맞교대를 하면서 이제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근무하는 시간 12시간은 내가 하고 그 친구가 12시간 하고 이제 그렇게 팀 드라이버로서 했는데 지가 좀 더 안다고 경력이 있다고 해서 항상 갑입니다. 그래서 저를 그냥 무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뭐 그러려니 했어요. 근데 이게 점점 가면서부터 이제 그 정도가 심해지고 그러길래 제가 안 참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놈이 지가 머리를 써가지고 계속 나를 야간 운전을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나도 머리가 있고 그러는데 이제 내가 주간 운전을 해야 될 타이밍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또 야간을 하라 그러는 거예요. 같이 쉬었는데 이제 쉬면서 이제 12시간이 지나면은 또 그 다음에 이제 그 친구가 하고 이제 이렇게 돼야 되는데 또 나한테 야간 운전을 하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이제 HOS 규정에 따라서 이제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뭐 지가 그 야간 운전할 타임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짜증이 나가지고 이런 개자식이 다 있네 이래가지고 이제 성질 나니까 한국말로 욕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보스한테 얘기하니 어쩌니 뭐 그러더라고. 마음대로 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더니 이제 지가 안 되겠는지 지가 야간에 운전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양심이 있지. 내가 모르고 그냥 지가 하라는 대로 할 줄 알고 있었는데 이제 걔네들이 그 생각이 기본이 그래요. 말을 안 하면은 지들이 하는 행동이 다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따졌죠. 이거 이렇게 됐는데 왜 내가 야간을 계속 해야 되냐고. 처음에 야간을 해가지고 며칠간은 할 수 있지만은 그동안에 기다리면서 이렇게 텀이 또 바뀔 수가 있는데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이놈이 이제 야간에 취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계속 야간 시키고 지는 주간에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지가 야간에 이제 안 되니까 지가 야간을 한다고 하더니 결국은 뭐 새벽 한 2시쯤 되니까 차 세워놓고 자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냥 교대해가지고 그냥 자라고 알았다고 내가 다시 끌고 가고 그랬는데 그뒤로부터는 얘가 이제 함부로 이렇게 안 하더라고. 내가 뭐라 그러면은 내가 같이 내가 따지고 아니면은 성질 나면 그냥 한국말로 욕해버리고 그랬거든요. 대부분 이놈들이 좀 수준이 낮은 놈들이 그 트레이너 걸리면은 아주 정말로 골치 아픕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트레이닝 기간에 뭐 이런 게 다 있나 해가지고 때려치워버려요. 여러분들 똑같은 입장에서 똑같이 대우받아야 되고요. 그러는 거지 트레이너라고 트레이너한테 함부로 여러분의 인격까지 침해당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일을 하고 내가 11시간 드라이빙을 하고
뭐 힘들게 뭘 하고 이런 것은 괜찮아요. 그런 것은 다 참아내야 되고 내가 체력을 길러야 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내 인격이 무시되고 내가 모멸감을 느낄 만큼 그런 대우를 받아가면서 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제발 우리가 아무리 이제 우리가 스스로 영어가 안 되고 그놈들은 원어민처럼 얘기를 하기 때문에 말을 막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걔네들이 말이 다 옳은 것처럼 느껴져요. 왜? 우리가 반론은 못하니까. 반론은 못하니까 걔네들 말이 맞는 것처럼 느껴요. 근데 알맹이 까보면 별볼 일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연습들도 하셔야 돼요. 저도 처음에는 좀 답답하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간만에 보니까 얘네들이 얼토당토 않는 거 가지고 자기들이 지대들을 마음대로 표현을 하니까 지들이 옳은 것처럼 개변을 늘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본질적인 것을 파고 들어가면서 하니까 뭐 지들도 그거에 대해서 인정을 하더라고. 뭐 내가 영어를 잘해서 그게 아니라 그냥 내 권리를 주장했을 뿐이에요. 저도 제 표현 다 못합니다. 엊그제도 은행에 뭐 문제가 있어가지고 상담을 하는데 이 능력이 안 된 놈들은 계속 어떻게 하냐면은 이상한 걸 많이 물어봐요. 그러니까 지네들이 무슨 뭐 보안 절차를 한다고 하면서 계속 그런 걸 물어봐요. 그걸 몇 번 당했어요, 내가. 그래가지고는 하도 짜증이 나가지고는 이제 이거 얘네들이 이제 뭐 너 한국 그 통역사 바꿔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통역 연결해 주더라고요. 근데 별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똑같은 걸 가지고 상담을 했는데도 다른 상담원들은 그렇게 안 해요. 근데 이걸 기술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놈들, 자기 지식이 낮고 해결 능력이 없는 놈들은 계속 귀찮게 만듭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뭐가 잘못된 것처럼 그래요. 그러면서 그래가지고 한국 그 통역사 분을 연결해가지고 얘기를 해가지고 통역을 했는데 다 얘기했던 거예요. 근데 자기가 내가 뭐 못 알아들었니 어쩌니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하도 성질이 나가지고 네가 모르는 걸 가지고 나한테 지금 그 능력이 없다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나한테다가 지금 뒤집어 씌우려고 그러는 건지 내가 다른 사람하고 상담을 해가지고 이 문제를 쉽게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너 왜 이렇게 어렵게 하냐, 네 자질이 부족해서 그런 거 아니냐고 막 그래버렸어요. 성질이 나가지고. 그래가지고 다른 상담원하고 그 다음에 전화를 해가지고 또 그랬는데 또 한 사람이 또 그러더라고요. 똑같은 패턴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끊어버렸어요. 성질 나가지고. 그리고 다시 전화했더니 해가지고 이제 했어요. 근데 그 상담원은 바로 이제 내가 요구하는 게 뭔지를 알아차리고 거기에 맞게 이렇게 탁탁탁탁 처리를 해주더라고요. 원인이 뭔지를. 그래 바로 해결이 됐어요. 그래서 내가 오늘 내가 3번째 연결을 해가지고 했는데 너가 가장 현명하게 이렇게 나한테 답을 해줬다. 그렇게 이제 고맙다 그랬더니 막 좋아가지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면은
영어를 모르니까 걔네들이 말하면은 그냥 다 옳은 것처럼 느껴져요. 그러니까 하다가 안 되면은 이제 통역 가능하면은 하고 이제 같이 대면하고 있으면은 번역기 써가지고 그 차근차근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한국 사람들이 이제 번역기를 잘 사용을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한국말 표현이 서툴어요. 솔직히 번역을 우리가 하려고 하는데 이 말을 한국말로 우리가 대화하듯이 얘기하면 안 돼요. 그게. 근데 요즘은 이제 많이 이제 그런 것도 잡아내긴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걸 번역을 해줘도 주어가 틀려요. 주어가. 제발 그거 연습 많이 하셔야 됩니다. 번역기를 쓰라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라, 번역을 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그 영어의 어순에 맞게 일단은 어순에 안 만져도 돼요. 근데 주어, 내가, 그가, 내가 누구에게 이것을 반드시 해줘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냥 우리말 하듯이 그냥 말을 하니까 이게 나중에 번역해 놓으면은 나는 그래야 되는데 뭐 you 그래 버려요. 주어가 you가 돼 버려요. I가 되는 게 아니라. 그러다 보면 가서 그걸 가지고 똑같이 얘기를 하겠냐고요. 그 자체부터 안 되죠.